그러니까 선물과 옵션은 왜 더 위험한 거래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물 시장에서는 제가 100만 원 들고 있으면 100만 원치 주식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선물이나 옵션 시장은 제가 100만 원 들고 있으면 그것의 10배 내지 20배도 살 수가 있어요. 마진콜만 견뎌낼 수 있으면. 저는 공매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굳이 공매도까지 만들어 가지고 개인 투자가들을 이렇게 빈털터리로 만들 기회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내 재산을 불려나가는 데는 장기 투자가 기본이지 단기 트레이딩은 제가 여러분에게 적극 만류하는 하나의 투자 기법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2일 날 리버레이션 데이 때 얼마나 많은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이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그 정보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 방송을 정치하는 분들도 가끔 듣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도 들으시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국회의원께서 지역의 의원이시면 지역의 민의를 반영하셔서 입법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법안도 좀 스스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주식 거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코인 거래도 하신다, 코인도 많이 활성화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코인 거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국민들 앞에 좀 이렇게 명시적으로 뒤로 감추지 마시고 내놓고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을 따라가면 첫째, 많은 국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국회의원분들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분들은 안 계셨던 걸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융 투자를 하셨다면 앞으로 소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해 상충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느 주식을 투자하고 어느 주식을 사고 어느 코인을 사고 어느 코인을 팔았는지 이런 것도 좀 내주시면 제가 하는 유튜브 방송보다 몇 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비아냥거리는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방의 날 의원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제가 데이터 소스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저널이 하원 의원들이 제출한 6천 건 이상의 매매 및 증권 교환 신고서를 다운로드했답니다. 공개된 자료입니다. 이후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주식과 옵션을 포함한 1일 거래 내역을 분석한 그 자료입니다. 신고서 중 상당수는 디지털 형태였지만 수백 건은 스캔 이미지나 손으로 쓴 문서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칸나 의원실은 일부 공개 문서가 읽기 어려워서 1년치 신고서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문서에서 데이터를 축출했고 무작위로 일부를 검증해서 정확성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고, 일부 거래는 부분 거래로만 기재돼서 추가 정보가 없었다, 이런 내용도 밝히고 있습니다. 규정상 의원들은 거래의 구체적인 가치를 기재할 의무가 없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구체적으로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거래 금액 범위를 표시하며 그 범위는 수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까지 다양하다. 구체적인 가치를 이렇게 기재할 의무는 없지만 거래 범위는 이렇게 기재를 하는 모양이에요. 주가 성과 분석은 거래일 종가와 2025년 6월 6일 종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4월 2일 날 매도 한 분, 매수 한 분 주가와 6월 6일,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기사를 쓰기 시작한, 기자가 글을 쓰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의 주가를 비교해서 돈을 잃었다 벌었다 뭐 이런 조사를 한 내용을 4명의 기자들이 연구조사를 한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대한민국 기자들이, 그죠? 제가 왜 자꾸 우리나라 언론 기자분들을 가지고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뭐 아무리 세계적인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라고 하지만 공부 안 하고 연구 안 하면 이런 기사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분들도 좀 유념해서 한번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뺏겨 쓰지 마시고, 로이터 통신이나 AP 통신이나 나와서 저희들이
이 번역해서 써야 될 거는 있는데 자기가 분석해서 내놓는 기사가 없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언론에.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언론 기자분들하고 싸워봤자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에게는 사실이 없다라는 빈정되는 말이 있거든요. 시중에. 검사에게는 정의가 없고 기자에게는 사실이 진실이 없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으로 자꾸 새 나갈 것 같아서. 주식 매매가 의원들의 시장 활동을 더욱 제한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을 촉발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 때 관세를 시작한 4월 2일부터 많은 관세를 중단하기 전날인 4월 8일까지 10명 이상의 하원 의원과 그 가족들이 700건이 넘는 주식 거래를 했다. 공시된 거래수를 기준으로 해방 주간에 가장 많이 매수된 주식은 MKS 인스트루먼츠와 JP 모간 체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삼성증권, 뭐 키움증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이름이 MKS 인스트루먼츠하고 JP 모간을 통해서 체이스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 수만 건에서 수백만 건. 가장 많이 매도된 주식은 하니웰 인터내셔널과 피자 주식이었다. 매도가 된 주식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번 읽어드렸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하원의 그 의원들과 가족들이 거래한 거래수가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1865건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를 이게 이중으로 카운트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700건이 넘는다라고 2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900건 정도 넘네요. 이게 막대 그래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예를 들면 2025년 1월 달에는 1200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당선이 된 11월 달이죠. 그때는 하원 의원들의 거래 건수가 한 600건에서 700건 되네요. 그러니까 300건 정도 되는데 대통령 취임하는 1월 달에 1300건이 거래가 되니까 700건 정도가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리버레이션 데이 때는 1865건이니까 한 930건 정도가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거래 금지를 요구해온 두 의원이 있는데 그 두 의원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의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내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해가 되겠느냐. 물론 나는 미국의 양심과 정직성을 믿는다. 하지만 그래도 법으로 하나 만들자라고 주장했던 의원입니다. 누구냐면 캘리포니아의 록 한나 민주당 소속입니다. 펜실베니아의 롭 브레즈나한 이 두 의원, 공화당입니다. 롭 브레즈나한은 공화당 의원, 펜실베니아 두 의원이 발의한 또 한 명이 더 있네요. 랍 브레스난 이것도 공화당이고 펜실베니아 의원입니다. 이 세 의원들의 자신 또는 가족이 가장 많이 거래를 했답니다. 700건이 넘는 거래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거 명시적으로 밝히자라고 입법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족 의원들 3명 가족이 제일 많이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 거래는 지난 10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변동성이 컸던 시기 중 하나에 이루어졌다. 해방의 날 이후 S&P 지수는 이틀 연속 4.5% 이상 급락하며 2020년 3월 시장 폭락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시장 가치가 6조 달러 날아갔습니다. 4월 2일 날 트럼프가 90일간 관세 유예를 발표한 후에 반등도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기술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4월 9일 하루 만에 몇 퍼센트 급등했는지 아시죠? 12% 급등했습니다. 평균입니다. 나스닥 평균. 24년 만에 최고 하루 상승 기록입니다. 이후 주식시장은 대체로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 지금 주요 지수들이 4월 손실을 만회해서 반전을 도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 사람을 비롯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뭐냐? 4월 2일 날 폭락할 때 1번 MKS 인스트루먼트 2번 아마존 3번 글로벌 페이먼트 4번 타겟 월마트와 같은 디스카운트 스토어입니다. 타겟 그 다음 5번째 캐피털원 금융회사입니다. 크레딧 회사입니다. 캐터필러 보험회사입니다. 엑선모빌 석유회사고요. JP 모간 체이스 금융회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잘 아시고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게 M7 중에서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산 쪽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팔은 매도한 주식의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1위부터 하니웰, 악센추어, 비자, 애플, 에버랩스, RTX, 옥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브로드컴, 시스코 시스템, 멘델레스 인터내셔널, 유나이티드 헬스 이렇습니다. 이 중에서 M7에 속한 것은 애플이고 지금도 애플 주식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애플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침 학습하는 분들에게는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당분간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여러 가지 그 AS에 대한 문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애플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저도 지금 이거 애플을 쓰고 있는데 배터리가 지 혼자 죽었다가 살았다 그럽니다. 제가 100% 풀을 해놨는데 어떨 때 웹을 건드리면 이게 이렇게 꺼져버립니다. 방금 여러분 꺼져버린 형식이 돼서 꺼져버리고 배터리는 제로에 가깝게 나옵니다. 근데 다시 껐다가 키면 또 100% 충전되어 있는 걸로 또 나오고요. 이러다 보니까 애플이 요즘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애플을 5번째 많이 판 주식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과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게 경제적 장벽을 세우면서 4월 초 거래 활동이 급증했는데 뉴욕 증권거래소 니제라 그러죠. 나스닥 거래량은 2007년 이후 기록된 최고 수준 중 하나까지 치솟았다. 그러니까 막 팔고 나가는 거예요. 월스저널은 하원과 그 의장들이 지난 1년간 어느 달보다도 4월에 가장 많은 거래를 한 것을 확인했다. 공시 규정상 의원들은 거래 금액 범위만 보고하면 된다. 내가 100만 달러 팔았다, 5만 달러 팔았다, 뭐 이 정도 거래 범위만 보고하면 됐지.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 샀다, 어떤 주식 팔았다 이거는 이야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규정상 구체적인 거래 금액이나 가격을 반드시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거래 규모나 가격을 알 수 없다. 대부분의 의원이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해당 주간에 실제로 이익을 받는지 손해를 받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매수 공시는 어느 날 특정 주식을 1달러에서 1,500달러 사이에 매수했다. 이렇게 표시가 돼서 정확한 가격과 금액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앞에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 논문이 다 그렇죠. 제한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회는 의원과 그 가족들이 개별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신 투자 자금을 뮤추얼 펀드로 이전하거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블라인드 트러스트, 맹목적 신탁이죠. 우리나라도 하지 않습니까? 위탁시키죠. 통해서 금융관리자가 통제하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의원들은 2012년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고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하지만 트럼프 무역정책에 따른 시장 변동성 이후에 거래 제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탁 행위를 하건 뭘 하건 내부자 거래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 사태는 의회 의원들이 내부자 거래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현실적이고 독성이 강하며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 거래 제한을 강화하는 초당적인 법안 협상을 이끌고 있는 세스 마가지너 및 노드아일랜드 민주당 하원 의원입니다. 또 그리고 노드아일랜드 마가지너 의원과 펜실바니아의 피츠패트릭 공화당 의원 그리고 뉴욕 민주당의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윤리 개혁 법안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가장 활발한 거래자들은 누구냐? 해방의 날 일주일간 가장 활발한 거래를 한 의원들은 칸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브레즈나한과 함께 제퍼슨 슈리브 인디애나 공화당 의원이고요. 텍사스 민주당 줄리 존슨, 텍사스 공화당 마이클 맥콜 이런 의원들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를 했답니다. 의원들은 자신과 가까운 가족의 거래도 신고해야 한다. 칸나 의원의 신고서에는 200주 이상의 주식 및 옵션 매도와 110종 이상의 증권 매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칸나는 이 거래들이 아내와 자녀를 위한 신탁을 관리하는 고문들이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없는 건 아니겠죠. 제가 이런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승자와 패자가 누굴까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패자잖아요. 가격이 폭락했다고. 그러니까 폭락했을 때 산 사람들은 승자가 아니겠어요? 그럼 승자와 패자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분석에 따르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조지아주 공화당 의원, 그리고 플로리다주 민주당 자레드 모스코비츠 의원, 이분들은 매수를 해서 이익을 봤답니다. 주식을 매수를 해서.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한 직후 며칠 동안 그린 의원은 페덱스, 아마존, 룰루레본, 에슬레티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등 유명 기업의 주식을 최소 28,000달러치 매수를 했답니다. 매수는 여러 날에 걸쳐서 총 28번 거래로 이루어졌고 반면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효를 발표하기 전날에
최소 5만 달러치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단 한 번의 매도 거래만 했다라고 합니다. 채권은 딱 한 번 팔았네요. 이런 식으로 쭉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의원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 뭐 그 자료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일부 의원들은 현물 시장에서만 거래한 게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거래를 하셨대요.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과 옵션은 왜 더 위험한 거래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물 시장에서는 제가 100만 원 들고 있으면 100만 원치 주식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선물이나 옵션 시장은 제가 100만 원 들고 있으면 그것의 10배 내지 20배도 살 수가 있어요. 마진콜만 견뎌낼 수 있으면. 그러니까 100만 원 들고 있으면 1000만 원, 뭐 2000만 원치 주식을 제가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의 현물 시장과의 차이점이다. 마진콜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공매도도 약간 비슷해요. 저는 공매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굳이 공매도까지 만들어가지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가들의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간다는 표현이 좀 과격한데 개인 투자가들을 이렇게 빈털터리로 만들 기회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 우리도 코스피 200 선물 시장 존재하고 옵션 시장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공매도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거거든요. 내가 없는 주식을 잠시 빌려와서 그 주식을 내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팔아버리면 나중에 사면 되잖아요. 그죠? 사가지고 갚아주면 되잖아요. 내가 500주 삼성전자 주 빌려왔다. 지금 10,000원 주고 팔았다. 그럼 제가 500만 원 벌었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러면 나중에 제가 100주를 갚아줘야 되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그러면 100주를 갚아주는데 만약에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살 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득 본 거잖아요. 뭐 3만 원이더라. 그럼 300만 원이니까 제가 200만 원 버는 셈이잖아요. 이게 선물 시장의 거래 형태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아시는 프로그램 매매가 있잖아요. 프로그램 트레이딩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거냐 그러면 내가 현물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갖다가 100주를 사면 이 컴퓨터는 자동적으로 다른 주식이나 관련된 주식이나 아닌 삼성전자 주식을 공매도 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서 네가 100주 샀으니까 20주는 미리 공매도 쳐서 팔아버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기능까지도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가들은 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가들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매도 같은 이런 제도는 없애도 된다. 홍콩 시장에서도 공매도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는 차차 많이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뒤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옵션 시장에서 거래한 의원이 누구냐면 아유 대단한 분이네요. 뉴저지주의 민주당 소속의 조시 갓타이머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전 임원이자 주지사 출신 의원입니다. 이분은 콜옵션 거래를 하셨네요. 옵션 거래는 주식보다 훨씬 더 위험하며 주식시장에 대한 노출을 극대화하거나 포트폴리오를 해지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프로그램 매매 같은 방식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벌었는지 수익을 보셨는지 오히려 코스트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타이머 의원이 4월 4일 매수한 마이크로소프트 옵션은 임원으로 있었다 그러잖아요. 해당일 대부분 8,00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으며 옵션 분석 업체인 옵션 리서치 앤 테크놀로지 서비스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가격은 대략 2배 올랐다. 그래서 고타이머 의원 대변인은 그가 취임 전에 외부 금융 매니저가 그의 투자를 관리하게 했으며 현재 자신의 포트폴리오는 브라인드 트러스트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지 않다. 그 펀드 회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분들도 이 법안을 좀 만드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떳떳하면은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자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직하게 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분도 계신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떤 국회의원들은 상임위원 하는데도 스마트폰으로 거래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행위는 좀 국회의원들께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한문도 교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밤늦게 국회의원 여의도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국회의원 의원회관실을 보면 민생 그러시면서 불을 끝까지 켜놓고 민생 문제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국회의원들이 몇 분 계시는지를 모르겠더라. 불빛이 별로 없다 국회의원실에. 그러니까
한문도 교수가 아이고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안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영어로 퍼블릭 서번트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인간이기 때문에 투자도 해야 되고 소득도 벌어야 되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회기 내, 임기 내는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는 안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투명하게 위탁한 포트폴리오를 위탁한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도는 대략적이라도 국민들 앞에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뭐 의원 제명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주식 거래하거나 코인 거래하는 의원들은 자동 제명시키는 제도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국민들은 지금 자영업자분들 어제 한문도 교수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자영업자들 중에서 이자를 못 내는 분들이 45%랍니다. 제가 또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 국회의원분이 그런 말씀을 주신 자료가 있어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 중에서 월 100만 원 미만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영원으로 소득하는 분들이 75%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뭐 경쟁사회에서 위너는 모든 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루저는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사회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시고 또 시장이시고 시의회 의장 이런 시의회 의원 이런 분들은 제가 국회의원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자체 시장 단체장들이나 시의회장들이나 시의회 의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조금 더 맥시마이즈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시의원 배지를 달겠다. 건설 분야에서 내 이해관계를 조금 내가 구청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면 카르텔을 만들 수 있으니까 좋겠다. 이런 거는 저는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치 뭐 자기가 전철 타고 다니면서 서민적이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서민적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사진 몇 번 찍히고 난 다음부터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쇼하는 것도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또 무역 마찰 이런 걸로 인해서 한국을 압박해 오는 그런 형태일 것 같고 제가 오늘 아침 학습 시간에도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histori 없다라고 수출 못한다 또는 제조업 못한다라는 말 못 들어보셨죠? 근데 미국은 histori가 수입이 안 돼가지고 포드나 GM이나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못 만드는 거고 비행기 회사에서 비행기 못 만들고 반도체 회사에서 반도체 못 만드는 사례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런던에서 3차까지 가는 회담에 histori 풀어라 그랬거든요. histori 미국도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도 많이 있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우리 한때 왜 그런 거 했잖아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또 베트남 이런 데 커피에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하루에 1달러도 못 받고 노동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우리가 그 커피를 사 먹을 때 뭐 좀 더 이렇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운동을 한번 한 기억나세요? 휘토리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여러분 한번 현장을 못 보셨는데 저는 비디오로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열악합니다. 3D가 아니고요.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더티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냄새나고 손에 묻으면 화학약품이라서 손도 껍질도 스킨도 피부도 벗겨지고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생산을 하는데 미국에서 1톤에 100불 그러면 중국은 1톤에 10불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께 휘토류가 많이 팔리겠어요. 중국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의 휘토류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수출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런 형태가 한 30년 고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 휘토류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가 돼버리니까 미국도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간에 뭐 협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1년 정도는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낙관할 건 없다. 제가 학습 시간에 심화학습 시간에 외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는 휘토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왔다. 그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중국으로부터 휘토리 수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미국이 이래 보면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히토리 가져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네? 일본도 문제가 없네? 근데 일본 이시바 총리는 와가지고 열심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것저것 뭐 우리에게 당근도 주고 했는데 한국은 아직도 정부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이해는 했지만 정부가 구성이 됐으니까 뭔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오네? 전화만 하겠다고? 뭐 전화 받아주지 뭐. 이런 형태의 뭐라 그럴까요? 외교, 경제 외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 정부가 정말 잘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가, 국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부의 진영 논리는 저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적 진영 논리는 잘하시기를 바라는데 파티는 한 일주일 정도만 즐기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열심히 일을 하셔서 170명의 의원들이 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시고 민생을 걱정하시면 나머지 108명의 의원들도 따라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주가 지수가 3,0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경제대예측 책을 쓴 게 있습니다. 2005년, 2009년 5년 예측을 한 게 있는데 제일 마지막 장 책을 보시면 제가 예측한 주가 지수가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가 3,000에서 3,300까지였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3,300까지도 갈 수 있고 4,000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버블일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도 한 번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이 두려워서 갖고 계시던 자금을 지금 주식시장에 옮기고 있다고 하시면 예의주시하셔서 더 이상의 자산 손실이 없는 방향으로 가시기 바라고 굳이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매달 10만 원씩 해서 M7에다가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다가 투자를 조금씩 적금 붙듯이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10년 텀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문도 교수하고 표영호 대표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니까 두 분 말씀하는 걸 가만 제가 이제 많이 배우고 또 들었습니다. 근데 경제학자로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해드리고 싶었는데 다음에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안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제일 일관되고 안정적이어야 되죠? 경제 중에서 어떤 지표가 제일 안정되고 일관돼야 되고 투명해야 될까요? 부동산 정책을 하는데 1번 인구, 2번 학교 수, 3번 학원 수, 4번 소득 수준, 5번 스트레스 DSR LTV 규정 내용, 6번 금리, 7번 아무거나 하나 하시죠. 뭐 교역, 무역 어느 것 같아요. 답은 금리입니다. 장기금리입니다. 장기금리가 제대로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관리를 해줘야지만 말은 소비자 물가와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실업률을 관리하는데 금리를 쓴다. 장기금리 10년 만기 그 다음에 30년 만기 금리를 쓴다고 하지만 실제에 숨어있는 이 금리가 나타내는 것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왜? 30년 대출 받으시잖아요. 주택담보대출. 15년 받으시잖아요. 그죠? 대부분. 근데 우리나라 금리 시장에서 주택을 사실 때 한 5년까지는 고정금리를 해드려요. 근데 5년 넘어가서는 또 변동금리로 바꿔버리는 수가 있죠. 그런 거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 하여튼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금리가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듯이 주식 투자를 하고 내 재산을 불려나가는 데는 장기 투자가 기본이지 단기 트레이딩은 제가 여러분에게 적극 만류하는 하나의 투자 기법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들으시면 또 저를 나무라실 건데 제 지도 교수님은 데이 트레이딩 매일 막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게 돈 번다 라고 하셨던 분이고 저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적금하듯이 오래오래 가져가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 성격이겠죠. 장기 투자로 가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도 미국 시장을 보시고 환율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씩 매달 조금씩 투자해 나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뭐 10억 간다, 뭐 100만 달러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냥 이거는 노이즈라고 합니다. 아웃라이어, 오차 안 들어도 됩니다.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암호화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신경을 쓰시지 다른 암호화폐는 신경 쓰지 마시고 곽수정 박사가 알트, 밈,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까지 조심해야 된다더라. 정부에서 벌써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막 하시잖아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약간 좀 꺼려했거든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면 한국 수준에서는 이게 안 되는지 원화 주권 이야기들을 막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해드리면 하나는 미 하원에서도 의원들이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더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이거를 좀 명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입법 활동을 하시는 국회의원들께서 이 내용을 참고를 하신다면 그 누군가는 법안을 하나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블라인드 인베스트먼트도 하지만 투자도 하지만 그 다음에 개인이 4년 동안 어떤 경제 활동을 해서 어떤 소득을 어떻게 얻었는지도 한번 명시적으로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생 문제가 심각하니까 제발 국회의원 회관실에 불이 좀 켜져서 공부하는 모습도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린 말씀은 899조, 감세법안에 들어있는 899조가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ICI, 이 투자자협회에서 그러니까 상원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서한을 보내서 899조가 독소 조항이니,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떠나버릴 수가 있으니 이 부분만큼은 재고를 해줬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로비 활동을 했다. 이렇게 두 가지 오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